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추석 이야기를 했네요. 추석에 가능한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정부가 이렇게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추석은 예년과는 많이 다른 풍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내년 추석은 또 우리가 또 전 세계의 보건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 추석은 또 올해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내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돼서 차분하게 완전한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고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올 추석은 가능한 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보다 보면은 거의 매일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 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드릴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 일단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까요? 논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휴가 관련입니다. 휴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병가를 나갔을 때 적합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나갔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의 병가 이후에 개인 휴가를 연장되는 과정에서 역시 어머니인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해서 청탁이라든지 외압을 행사한 것이 있느냐는 점. 그리고 당직사병이 전화해서 집에 있다고 당직사병 얘기하고 이제 추 장관의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대로 복귀하고 다시 개인 휴가 신청한 게 아니라 당시의 시점이 병가가 마무리된 시점이라고 하면 군무 이탈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보도된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엄마 찬스 의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밑에서 두 개가 이제 새로 나오는 것이죠.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되는 것을 청탁하지 않았냐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카투사로 이제 카투사에 입대를 할 때 부대를 의정부가 아니라 용산 쪽으로 전출하는 것을 청탁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도 새롭게 불거진 의혹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시원식 의원이 계속해서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에 복무할 당시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상관이 되겠죠. 그때 일했던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비정대로 했고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그 서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 40분을 했습니다. 보내라는 그 이제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두 가지 새로운 의혹이죠. 복무 장소를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보내달라. 이런 청탁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저 사람의 주장이죠. 예, 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청탁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제 실제로 청탁했는지 안 했는지는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좀 부인하는 취지인 거고 앞서 보신 저 음성의 주인공은 청탁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역병도 추첨으로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선발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 같은 것도 용산으로 오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의정부에 이미 이사단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청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만약에 청탁이 있었는데 성공하지 않았다면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는 거 보면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약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다른 공직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정한 척들 예시로 드는 것들이 병영에 관한 예시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부대 배치라든지 병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청탁하면 안 되는 어떤 사례들로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역병 관련해서 또는 부대 배치와 관련해서 청탁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청탁의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일단 통역병 선발 또 부대 배치, 부대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전화가 있었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명백하게 부인해서 공식적인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의 입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 변호인단이나 뭐 그렇죠. 이런 쪽에서요? 변호인단도 사실은 지금 휴가 쪽,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변호인단인데 이게 서모 씨의 군무 이탈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나온 어떤 통역병이라든지 부대 배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서모 씨의 변호인들도 별다른 공식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실 관계자 발로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그 민주당 대표실 고위 간부가 통역병 선발 관련해서 당대표실이 국방부와 통화한 사실은 없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는 돼 있긴 한데 그런데 국방부 쪽 얘기는 좀 다르죠.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게 어제 SBS가 아마 단독 보도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저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관련해서 했던 얘기 한번 볼까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통역병 파견 절차를 전화로 물어왔다. 군사보좌관실이 관련 부대와 통화한 것으로 안다. 공정성 위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민주당 대표실에 전달했다. 대표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장관인가요? 송영무 장관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럼 어떤 입장이냐? 예. 이제 일간지에 보도가 됐는데 그 언론 중앙일보죠? 그렇죠. 중앙일보에 따르면 송영무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은 그 당시에 몰랐다.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 관계자가 본인에게 이 사건 터진 이후에 전화해서 보고를 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쪽에서 국방부실 쪽으로 계속 이제 요청이 왔었고 최종적으로 그 요청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중앙일보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다는 얘기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도 국방부 관계자 보고를 받고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국방부로 연락이 왔던 거, 국방장관실 연락이 왔던 거 이거를 확인을 해준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추미애 장관 쪽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특히 그 A 대령인가요? 아까 A 대령으로 표시된 사람이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앞에다 두고 그런 청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천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이 있는데 단 2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그 녹취록에 나온 그 대령도 그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이죠. 두 사람만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병 예. 가족들 다 앞에다 두고 그런 이야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니까 신병 가족들 다 불러놓고 강당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는 당연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어떤 가족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친지들도 거기 포함된 건 맞는데 그 친지들만 딱 불러가지고 자, 추 장관 가족들 나오세요. 그래서 그 두 사람만 데려다가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신병들 가족들이 있는데서 다 같이 얘기를 한 거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추미애 장관 측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 측에서 당시에 국방부로 이 통역병이라든지 또는 카투사 전출과 관련해서 요청이든 문의든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예. 그리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 그게 단순히 통역병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용산 전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문의한 것이 아니라 뭔가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요청이 있고 전화를 했다고 하면 그 전화하는 사실을 추미애 장관은 과연 몰랐는지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더 나아가서 혹시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핵심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번 사안을 보면서도 저는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이 투명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많이 선진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답답한 게 있죠. 전화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제기가 됐는데 이쪽에서는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여곡절에 어떤 공방이 논란이 오고 가다가 또 보면은 전화는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전화는 좀 문의 전화다. 네. 단순한 문의 전화지 어떤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현재 이런 국면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 휴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전화한 것 같다라고 민주당 의원도 인정할 정도니까 그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 같고 송영무 전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니까 송영무 전 장관의 주장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직 장관이 한 이야기니까 민주당 대표실에서 전화가 왔다. 통역병 선발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 부분은 어쨌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SBS 단독 보도에도 나왔듯이 송영무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국방부 관계자도 확인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화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단순히 문의 전화냐? 아니면 뭔가 요청이냐? 더 나가서 뭔가 외압성을 비칠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문제인 거고 그럼 전화의 주체가 과연 누가 전화했었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한 데는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추미애 당시 대표는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좀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송영무 전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 보니까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이 사람이 민주당 쪽에서 온 그런 전화와 관련해서 움직인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예, 새롭게 제기된 의혹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결국 휴가 아니겠습니까?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어쨌든 휴가가 연장이 됐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병가를 1차, 2차 다 쓰고도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했고 그다음에 복귀를 안 한 상태에서 개인 연가, 개인 휴가로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 연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2차까지 병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했다가 다시 개인 연가를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는 2차 병가 끝나고 23일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제 개인 연가로 이제 연장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저 과정에 있어서 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김남국 의원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여당 의원까지도. 혹시 추미애 장관의 추미애 당시 대표죠.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잠시만요.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 그제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건데 진단서 발급 일자가 21일이라는 겁니다. 2017년 6월 21일. 그런데 2차 병가는 15일이에요.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제출돼야 하는데 이미 2차 병가가 들어간 다음에 진단서가 뒤늦게 발급됐다. 이걸 첨부했다. 제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의문이 남는다라고 SBS가 그제 보도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거고 지금 김태현 변호사는 23일에 병가가 끝났는데 그다음에 개인 휴가가 이틀인가요? 사흘인가요? 더 썼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 24, 25일은 주말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6일부터 또 개인 연가가 시작이 됐던 예. 건데 부대에 복귀한 이후에 개인 연가로 다시 나간 게 아니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개인 연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외압, 그러니까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이 전화한 그런 부분이 단순 문의를 넘어서 요청이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당시의 당직 사병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복귀하지 않고 당직 사병의 주장에 따르면 집에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일단 병가가 끝나고 개인 연가로 전환되기 전이어서 그 당시 시점에서는 군무이탈자가 성립하는 건 아닌지도 좀 풀어야 될 부분인 거죠. 예. 4일 휴가를 더 연장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일단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는 군대에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프다는 이유로 복귀를 하지 않았다. 당직 사병은 복귀를 하지 않았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집에 있다라고 해서 일단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한 것이냐 아니냐. 저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서류로 이것이 잘 처리가 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아니라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특히 지금 이 또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들도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저 당시에 카투사는 육군 소속이긴 하지만 미군 부대 휴가 규정에 그 규정을 받기 때문에 휴가도 많고 그리고 서류 보존 기간도 1년이기 때문에 서류 없는 것도 2017년이니까 그렇죠. 없는 예. 것도 당연하다. 지금 다 그 얘기입니다. 미 육군 규정에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1차 병가가 끝나면 구두로 승인받은 것도 승인받은 거다. 서류보다는 구두 승인이 먼저다. 그다음에 1년간 보관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서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합법적이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시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 대표를 지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앞으로 서울시장도 할 수 있고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이 공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괜찮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합법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면 서울구치소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 지도층 공인들은 합법인 건 당연한 거고 그 위에 플러스 민주적 정당성과 도덕성까지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사회 지도층에게 지도자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의 문제, 정당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글쎄 아직 수사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 죄가 있다고 판정이 될지 어떨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유무죄를 떠나서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미 공정성의 문제와 정당성의 문제에 어느 정도 흠집을 갔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뭐라고 답변하실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 SNS에 어떤 분이 글 올리신 걸 보니까 자기 아들도 군대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들을 설득했고 아들이 동의해서 군에 갔는데 마찬가지로 몸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술을 받고 병가를 썼는데 도저히 더 2, 3일이라도 더 있어야겠다. 군대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대에 연락을 했더니 부대에서는 연장이 안 된다. 그리고 휴양을 하더라도 부대에 와서 해야 한다. 앰뷸런스를 타고 오든 알아서 오는 것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도 그동안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막 화가 나서 군 관계자랑 싸웠던 기억을 이렇게 올리신 글이 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휴가가 끝나면 와야 된다는 거죠. 뭐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지 않고 미복귀 상태에서 전화로 더군다나 먼저 전화한 것도 아니고 당직 사병이 전화했다. 현재까지 사실관계는 그렇게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그 당직 사병에 전화해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한 부인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당직 사병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좌관도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도 보좌관이 전화한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전화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가 미복귀라서 당직 서점 쭉 복귀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친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무마시켰다.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제보가 됐어요. 그런 사실 없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죠. 나라고 물어봤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쭉 나왔는데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 없다. 이거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봐야겠어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날 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하신 거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신 거죠라고 했더니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킨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킨 적이 없다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보좌관이 알아서 했나 보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형수 의원의 문답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전화를 보좌관 안 했다는 겁니까? 했는데 휴가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 그러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렇죠. 이야기겠죠? 그런 이제 추미애 장관도 앞서 영상을 쭉 보셨지만 처음에 이제 청문회 당시라든지 이럴 때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 나도 안 했고 보좌관도 안 했다라고 좀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계속 언론에서 뭔가 보도가 되고 신원식 의원 측에서 녹취 파일도 공개되고 이러다 보니 뭔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탈출구를 찾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톤이 좀 낮아지는 거죠. 보좌관도 절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조금 물러나서 지시한 적 없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화는 했을 수는 있으나 난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그럼 보좌관이 어떻게 이걸 알고 이 보좌관은 이 군대에 전화해가지고 그 개인 병가를 개인 휴가로 연장하는 문제를 문의든 요청이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거나 그게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가 직접 얘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그 내용을 보좌관이 파악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첫 번째 경우라면 추미애 장관의 요청을 받고 전화한 거라면 그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하는 거고 추미애 장관도 모르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서일병이 직접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서 요청을 했다면 그 보좌관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아니라 서모 씨의 보좌관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좌관이 의원을 돕고 의원과 함께 일하는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실 정치권에서 정치인과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를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녹취록 이런 부분들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탈법이냐 편법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하면 분명히 밝혀질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아들과 관련한 의혹 특히 휴가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야당 의원 통해서 제기가 됐었는데 어떤 답변을 해왔는지 그동안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죠. 없습니다.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언이 사실이라면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러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압을 쓸 이유도 그러니까요. 없고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네네. 계셨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십니다. 그런 특권을 누린 적도 없고 탈영을 1시간도 한 적도 없고 근거 없이 병가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병가를 특혜로 받은 적도 없고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라고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의 답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추미애 장관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동부지검이 왜 8개월 동안 이 사안을 많은 전문가들이 단순한 사안이어서 금방 끝날 수 있다라고 한 사안을 정리하지 못했을까요? 이 수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도 있었습니다. 군대 미복비가 문제된 시점은 2017년 6월 25일이에요.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이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에서 하십시오. 아니, 법무부 법무부에서. 장관은 수사를 하는 수사 사람이 지휘를 아니죠. 구체적 수사 지휘 지금 총장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예, 바로 저 부분 서울 동부지검 뭐 이제 수사 보고 안 받겠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뜻이다라는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수사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어제 보고 안 받겠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검사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원래 보고 못 받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오후에 나왔던 사건 보고 안 받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아, 그럼 이제까지는 다 받으셨구나. 그런 얘기인가? 한동훈 검사 뭐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또 뭐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예.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했을 때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법상 수사보고는 총장이 받을 수 있지만 장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장관은 원래 수사보고를 못 받는 사람인데 내가 아들 건에 수사보고 안 받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안 하겠다. 내가 마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럼 이제까지는 어땠다는 얘기인지 저는 하나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부지검의 어떤 수사에 대한 거는요. 글쎄 이 동부지검의 인사발령 난 과정. 그런 인사발령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단순히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이거 하나 가지고 인사발령이 났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짧게 얘기해 주시죠. 수사가 짧게.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진술조서를 뺐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박 검사하고 A 수사관은 중앙과 대검찰청으로 잘 영전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갔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두 사람 차장하고 형사 1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를 누락한 거에 대해 보고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사표 내고 한 사람은 북부지검 인권감독 좌천됐다.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은 일부는 영전하고 일부는 좌천됐다. 이건 뭐냐? 아마 수사 라인의 지휘 라인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처리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동부지검이 뭐 인사 났는데 다른 데 간 사람이 다시 파견을 가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수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 앞에 내놓으면 이런 논란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어요. 나의 마음 언제나 푸른 하늘처럼 맑을래 하얀 구름 모자 쓰고 나와 웃음 띄우는 하늘같이 오늘 하늘 한번 보신 분들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늘이 참 푸르러졌구나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갔던 바로 어제가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을 유엔이 받아들인 거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할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홍보 영상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700만 명 이상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월 7일은 유엔 공식 기념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한 모두의 행동, Clean Air for All. 함께 시작해요. 예, 푸른 하늘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꿈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서라도 푸른 하늘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 오늘 날이 맑아지면서 더 망연자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연대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